160쪽에서 270쪽까지 마지막 그 부분이 제 근사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교수신문 아시죠? 전 교수들의 모임을 언론적으로 만든 게 교수신문인데 매년 그 해에 이 사회 그 전반적인 특히 정치에 초점을 뒀겠죠. 그 특징적인 것을 내자의 성어로 말을 하는데 금년에는 뭐라고 돼 있죠? 네? 견의, 망의. 예. 견의, 사의는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의가 아니고 망의가 됐다고. 견의, 이익을 보는 거. 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익 사회니까 이만 추구해. 그게 이제 문제죠. 이만 추구하고 정치가들은 표만 의식하는 거야. 자기 당선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에만 집착하니까 더 큰 거 잃는 걸 몰라. 그래서 견의, 뭐를 잊어버려? 망의. 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의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의는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갖고 옳은 걸 선택해서 그걸 늘 실천하는 게 의라고 그래요. 의에서 살고 의에서 죽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인의 예지 신 오상지 덕을 얘기하죠. 들으셨죠? 그 오상지 덕이 있지만 핵심을 뽑으면은 지금 우리 이 순간에 만나는 핵심 내용은 의뿐이야. 의. 내가 지금 강의 오늘 금요일 강의인데 경남유교대학 갈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의예요. 또 여기 이 자리에 앉았어도 들을까 말 거냐 딴 생각할 거냐 마냐 이런 것들도 다 의야. 그래서 의는 항상 뭐예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도 하지만 시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중. 그 상황에 딱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암만 착해도 암만 옳아도 안 맞으면 제로예요. 주책이야. 지금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해야 될 때 말을 한다. 그건 주책이에요. 암만 진실이 있고 진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에서 살고 의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의를 따지느냐? 의의 본질은 뭐기 때문에? 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구현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따지는 데에다 초점 두고 항상 지금에 붙잡혀 버려요. 항상 사랑이 기반이 돼. 인이 많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가 많은 사람을 선비라고 그래요. 선비. 의가 많은 사람, 의가 잘된 사람, 의가 숙달된 사람, 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그래요. 선비가 굉장히 강골이고 적극적이고 비판적이죠. 근데 왜 비판하고 따지고 목숨을 던지느냐? 진실을 구현하고 사랑을 구현하려고. 그게 인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을 외면하고 의에 집착하면 비판 이론이 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고 흑색 이론이 돼버려요. 그것도 아주 잼뱅이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세밀하게 아셔야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알고 산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산다는 것은 오류가 점점 적어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따지고 옳고 또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그래서 하는 게 의야. 그래서 인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인. 사랑이 인인데 그걸 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노는 군자를 많이 얘기하죠. 맹자는 선비를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군자는 인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많은 건데 사랑이 많은 거는 좋긴 하지만 사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상황에 안 맞으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무조건 다 허용하고 사랑하면 무걸호인이라고 그래요.
뼈대도 없고 그게 더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면요,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랑하니까 인이 많은 사람은 주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막 오는 애들마다 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못 주게 해요. 그 나라에서.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꾸만 의타심이 생기고 얻어먹는 거지 근성이 생겨. 자립정신이 안 생겨. 그러니까 주지 말라고 그래. 조금 더 나쁘면 조폭이고 개입해갖고 애들을 해갖고 뺏어갖고 지기들이 다 해먹어. 그러면 더 본질 줘요. 안 줘야 돼요. 그걸 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판단해서 이게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거를 잘 알아서 사랑이 무조건 베풀어야 되지만 그 사랑이 맹목적일 때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군자는 선비 정신이 있어야 진정한 군자가 되고, 선비는 인의 정신이 기반돼야 진정한 선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유학에서는 인과 의는 표리라고 그러지. 겉과 이 속,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그렇구나, 새로운 문제가 있구나, 이걸 자꾸 알아가는 게 우리는 뭐예요? 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그래서 오늘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심경은 마음가짐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다시 저기 회상하시면 돼요. 처음이신 분은 그냥 제가 말씀을 또 겸해서 드릴 테니까. 마음이 일체, 불교가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건 불교예요. 일체 유심이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잘 다스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 불교와 유교는 좀 시각이 달라. 마음의 중요성은 같이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불교에서는 뭘 얘기해요? 공을 얘기하려고, 공을 깨달으라고, 공을 자각하라고, 마음으로. 일체가 다 공이라는 거, 영원한 게 없다는 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 이게 불타의 공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을 지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을 갖도록 하는 게 불교라고 한다면, 공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살아있는 이 사실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게 유학이에요. 유학과 불교는 조금 각도가 다르죠. 인간의 지금 이 주어진 삶에 충실하되, 유학도 여기 집착하는 것을 굉장히 최고로 올라가면은 비판해요. 집착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자꾸 올라가면 도통이 되고 도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의연해져. 집착하지도 않고 내팽기지도 않고. 집착하는 걸 맹자는 조장이라고 그랬어요. 내팽개치는 걸 망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그게 시중이에요. 상황에 맞게. 물망, 물조장, 그렇게 얘기했죠. 호연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심경에서는, 유학에서 심경이라는 책이 나와갖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마음 수양에 대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 교재입니다. 사서오경도 중요하지만 심경이라는 것도 꼭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심경에 대한 것을 제가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 편집까지 해갖고서 또 이렇게 일반 여기 진주에 있는 분들에게 보급하고 있어서 전 고맙게 생각하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심경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하려는 건 왜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다스리냐? 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근사록이에요. 그러니까 근사록은 차원이 더 깊지요. 더 논리적이죠.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알고 나면 실천이 강도가 더 세져요. 이론을 모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하는데, 하다 말다 그러는데, 이론을 알면은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은 이 생명 다 바쳐서 할 수가 있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학이라고 그래요. 그 선진 시대가 있어요. 유학은 그 흐름도 이해해야 돼요. 역사적 흐름을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공자님에 의해서 종합된 사상이 유학이니까. 그래서 유학을 중국에는 이 역사가 수천 년 지내왔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두 시대를 든다면 선진 시대하고 송나라예요. 선진시대. 선진시대라 그러면은 진나라 이전을 선진이라고 그래요. 선진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공자, 맹자, 순자예요. 그래서 공맹순을 선진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봐. 근데 거기에 중심 인물은 공자죠. 그래서 유학 그러면 뭐니 해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공자예요. 공자를 놓치면 안 돼. 중국에서 태어났다고 우리와 관계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그분의 말씀은 인류의 스승으로서 손색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왜 중요한지를 지금 세계 석학들은 연구하고 또 방향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은 왜 대단했느냐? 앞에 훌륭한 사람들의 사상을 모아서 집대성했거든. 앞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역사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 이전에 있는 7성인을 7성이라고 그래요. 7분의 사상을 전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천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그 효과를 줬느냐, 그리고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모아서 설명한 사람이 공자님이에요. 그 공자님은 선성의 사상을 앞에 있는 성군들의 사상을 집대성한 분이에요. 집대성 대단해. 그래서 시종이 맞아. 시조리 종조리가 맞고 그리고 한차 오치가 없어. 그리고 시에 딱 상황에 맞게 딱 종합해서 이론화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 공자 사상인데 이걸 좀 깊이 들어간 사람이 맹자야. 맹자가 이제 공자가 말씀 못한 거, 또 공자의 말씀에 후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 또 후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전부 설명해내요. 그게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이 맹자 책을 읽으면요, 공자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논어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공자님의 사상이 뭐가 중요한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요. 그냥 맹자가 없었으면 그렇게 잘 드러낼 수가 없을 뻔했어요. 이 공자님이 살아계시면 맹자님을 얻고 다녀야 돼. 고맙다. 맹자는 깊이 들어가서 공자님이 못한 얘기까지 했어. 예를 들면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이런 얘기, 성선설,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인간을 어떻게 수양해 갖고서 최고 경직할 수 있느냐, 수양만 강조했던 공자 사상에 대해서 수양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얘기한 게 호연지기장에 보면은 쫙 4개나. 그리고 뭐를 해?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없애도 된다. 혁명사상까지 얘기해. 이런 것들을 담고 있으면서 공자사상을 보완한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형이상학적 천의 세계, 절대세계, 종교의 신의 세계, 여기까지 올라가서 체득한 사람이 맹자예요. 그러니까 맹자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현실로 내려와서 얘기한 사람이 순자야. 그 순자는 이 이상의 세계, 본질의 세계, 형이상학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다. 가는 건 내한테 얘기하지 마라. 능만 얘기해라. 이게 순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 천을 얘기해도 천에는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하늘의 천도 있고, 천, 땅과 상대적인 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저 절대적 차원의 천도 있어. 그걸 종교적 천이라고 그래.
종교적 천으로 가면 신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상제라고 그랬지. 그렇게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순자는 상제니 신이니 절대세계니 믿음이니 이런 거에 관심 안 갖고 오로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관심 가진 게 순자야. 굉장히 현실적인 거지. 그래서 그 예를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고 그랬어요.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강조하고. 그래서 서양으로 보면 유물론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유심론이 아니라 유물론. 그래서 순자를 좋아하는 국민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순자를 별로 안 좋아해. 왜? 우리는 한국인들은 단순하게 현실적 존재 경험주의적 입장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지향하는 인물은 저 종교적인 차원까지 좋아하고 절대적인 차원도 강조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맹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쨌든 공맹순 사상이 선진시대 사상이 그걸 꼭 아셔야 돼.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근데 공자의 사상이 들어있는 책은 논어죠. 맹자의 사상이 들어있는 책은 맹자고 순자의 사상이 들어있는 건 순자 책이에요. 그래서 공맹순. 공자님은 공자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논어는 공자님이 편찬한 게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를 했어요? 천하를 주의하고 55세에 가서 68세에 돌아왔으니까 13년을 떠돌다가 그러다가 이 이론이 그 당시에 안 먹히고 또 그때 당시에 있는 왕들도 전부 뭐를 해요? 이익만 보는 시대였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복돼요. 똑같아. 역사는 늘 반복이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지나간 시대를 잘 알아갖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역사 지식을 아는 사람, 많은 사람, 오늘날 내가 문제를 있을 때 해결하는 지혜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었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는 지도자의 아주 지도자는 이끌어가는 자예요. 남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지도야. 개인 지도, 자아 지도야. 그거를 아시면 내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이왕이면 어떻게 살다 갈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개인적 내가 지도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뭐예요? 남자 여자든 상관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소중한 거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그 방향을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은 지향점이고 지향화하기 위한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체득하는 게 철학이야. 그래 갖고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이 없이 살아도 돼.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써도 되는데 철학이 있으면 차원이 다른 쪽으로 올라가. 가치가 다르고 영역이 달라요. 행복을 누리는 감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꼭 있어야 돼. 근데 철학은 어디서 배우느냐? 경전에서 배우는 거예요. 수없는 경전에는 삶의 지혜와 본질과 철학이 진리라는 게 딴 게 아니죠. 진리는 뭐예요? 보편성, 불변성이에요. 오늘 이론적인 문제이니까 조금 골치 아파도 조금 듣고 이해하시고 나중에 종합하신 다음에 다시 반추하셔서 생각하시면 돼요. 보편성이라는 건 누구나 같은 거야. 동양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황색인이든 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보통 같은 거를 보편이라고 그래. 보편. 누구나 같아. 외형만 다르지. 그 보편성. 그거는 공간적 입장의 용어예요. 그리고 시간적 진화도 변하지 않아. 이걸 불변성이라고 그래요. 보편성, 불변성. 이걸 철학이라고 그래. 보편성과 불변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인류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 그 우리 지난번에 구대 서원이 세계 유네스코에 돼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9개를 선정했느냐? 이 향교, 특히 서원, 한국의 서원에게는 뭐가 있냐? 600년의 온축된 인간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의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인류의 보편성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
그걸 알아야 돼. 보편성은 인간들이 체득해서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 자꾸만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그래서 자꾸 보편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뽑고, 또 수없이 많은 명화, 명작 이런 것들이 다 인류의 보편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편성, 불변성을 뭐라고 그래?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내가 습득해야 돼. 자꾸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제 확신을 가져. 맞아.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왜? 철학은 왜야? 왜? Why라고 그래, 영어로. 왜? 자꾸만 왜? 이렇게 들어가.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왜 의사가 되고 싶으냐? 돈 벌고 싶다. 왜 돈을 버느냐? 그렇게 해서 자꾸 들어가면 돼. 그러면서 마지막 종착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 철학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지금 그건 철학은 방향이고 이상이지.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부딪히는 문제를 매일 해결해야 돼. 그 부딪히는 문제 해결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지나간 거에 대해서 알면 돼. 지나간 시대, 지나간 삶을 전부 보면은 반복돼. 인간은 참 우매하죠. 늘 반복되면서도 또 해.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지금 성 문제가 얼마나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구에 인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반복될 일들이야 다. 그 성향이 그렇고 본질의 남녀의 특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음양의 이론을 잘 설명한 건 주역 이론에 다 들어있죠. 주역을 잘 보면은 이제 그 세상 원리의 현실적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혜를 우리는 갖고 현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철학이 역사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어쨌든 그 중에서도 경전의 하나가 이제 근사라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만 보고 의를 잃어버렸어. 의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럼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고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견이만 하고 의를 잃어버리면 인류 사회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왜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대답하려고 애쓰실 것도 없어. 그래도 듣다가 보면은 집중력이 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왜 그러냐면 공멸하니까. 그래서 꼭 한자 두자로 압축해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공멸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익이 저 사람 속여갖고 하면은 잠깐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속인 그 사람은, 당한 사람은 나를 믿질 않아. 잠깐 돈은 될지 모르지만 안 믿는 불신이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공멸이에요, 공멸. 그걸 이미 맹자가 얘기했는데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어. 맹자 첫 장에 나와요. 왕이 만나자마자 이익부터 얘기해. 이 노인장께서 멀리서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뭘 이롭게 할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은 구체적인 방법론의 학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거, 철학적인 거, 영원한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지도자가, 왕이, 일반인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도자면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을 가진 사람이 하필 와 이익고, 그 많은 것 중에 이익부터 얘기합니까? 이익이 중요하고 여러 백성들에게 가장 쉽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맹자에 결론이 거기 나왔는데 네 글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 왕께서 이익만 자꾸 추구하면 왕의 이익이 아니야. 밑에 사람은 더 큰 이익을 추구해. 갈수록 더 커. 그 나라는 요절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 네 글자. 그런 것들이 요점이에요. 경전을 보더라도 그냥 이해해도 되는데 핵심이 뭐냐?
자꾸 한 글자를 찾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좋아요. 끝에 아이 사랑이 있고 같이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인과 의인데 인의를 버리고 이익만 추구하면 불탈불렴이라는 게 나와. 끝에 불탈불렴 무슨 뜻이에요? 불탈불렴이 불탈 뺏지 않으면 이익 추구가 이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 그러면 상대방 걸 뺏는 거야. 뺐는데 자기가 그걸 영원히 간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죽여야 돼. 그럼 죽인 사람은 살고 있느냐? 아니야. 죽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공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이미 다 얘기했어요. 필요할 이 있고 이도 중요하지만 뭐가 먼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랑이 있고 인간이 왜 사느냐? 사랑을 하려고 공존하려고 상생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건데 저 자기만 살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느냐? 그거는 나중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죽는 겁니다. 그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오랜 수천 년 전 얘기지만 그게 오늘날 왜 메시지를 주는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활용해야 돼. 내 삶에서도 이익만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언제까지예요? 부득이해서 따질 수는 어쩔 수 없어. 생존할 때까지는 그래. 생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수적인 관계된 사람이 있어. 가족이 있고 식구가 있어. 그걸 생존의 시대라고 그래. 생존의 시대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싫어도 나가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퇴직하고 보니까 생존의 시대가 아닌 거야. 이제는. 딴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가족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시대가 이젠 다 출가하고 우리만 남고 혼자만 남고 그 다음에 그동안 노력해갖고 돈도 저축이 돼서 평생 먹을 것도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엔 뭘로 넘어가야 돼? 생존의 시대에서 너무 좋아요. 시대를 딱 넘으니까 자유의 시대로 넘어가.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돼. 가기 싫은데 안 가도 돼. 그게 자유야. 그러니까 전 퇴직하면은 아주 한심하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말년에 그 이제 인생에서 도외된 시대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 진짜 삶이 시작된 거야.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날이 행복해요. 나날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차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고 살아야 돼. 아마 40대 50대 죽었으면 인생은 살다가 생존하다 죽는 줄 알고 끝났을 거야 아마. 그래도 60, 70이 넘어가니까 그거를 안 거지. 미국의 로라 교수라고 있어요. 미국의 교수 한 분이 인생의 행복의 시대를 이렇게 곡선으로 그렸어. 곡선으로 그려서 U자형 행복 이론을 제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생의 제일 황금 시기가 몇 세대일 것 같아요. 10단위로 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제일 행복한 시대. 근데 그 로라 교수는 80대라고 그랬어요. 80대가 최고 행복해. 물론 이제 아프고 병들고 그냥 못 먹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갖추고 난 뒤에 보면은 제일 행복할 때가 U자형이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저 행복했던 시작에서 출발해갖고 막 바닥에 내려온 U자형의 바닥이 몇 세대일 것 같아요? 이게 40대, 50대야. 그냥 생존 경쟁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자유의 시대로 넘어가서 80대에서 최고 행복을 느껴. 100살까지 사니까 너무 행복하대. 누가 그 얘기를 해? 우리 김영석 교수 아시죠? 김영석 교수. 김영석 교수가 그 얘기를 해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왜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다. 행복은 빈도다.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평생 참고 있다가 한 번 행복하리라. 이건 잘못된 행복관이야. 그 이전엔 그랬지. 그냥 죽어라고 집 살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행복하겠다. 집 사고 다 자동차도 있고 여유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그걸 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빈도. 빈은 자주 빈자예요. 자주.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자꾸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왜 못 느껴요? 세 가지 때문에 못 느낀다고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행복을 못 느끼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건데 알맞게 절제가 돼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사욕이야. 자기만 어떻게 잘해보려는 사욕. 또 하나는 뭐 무지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겉똑똑이야. 그 원리까지 궁극적 진리까지 체득이 되면 연연할 게 없는 세계가 나오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아직도 시원찮은 거예요. 겉똑똑이가 되면 안 돼. 우리가 많이 지식 자랑하고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건 겉똑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는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야. 더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늘 겸손한 거야.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아직 적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완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기질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욕심과 무지와 기질. 기질은 태어날 때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게 달라. 제한성이 있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자꾸 행복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아요. 행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여러분들 행복해요? 행복하게 느끼고 가기 계시나? 딱 들어오면요. 참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변해. 처음에 볼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 지금까지 경남 6.25 대학에서 공부하셨으면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그래갖고 감사의 얼굴로 그게 미소야. 미소를 띈다고 그러면 최고예요. 얼굴의 상이 편안함이 되면 미소가 있는데 미소가 많은 분들이 지금 있어요. 변화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뭐라고 그래 상이 안 좋은 분 이게 움츠려 있어. 별거 아닌데 확 피면 그 웃음은요 650개의 우리 뼈 중에 250개의 그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엔돌핀이 막 생기고 도파민인가 행복의 그 세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220배가 증대된답니다. 그건 요새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갖고 나온 거예요. 그게 웬만하면 웃어야 돼. 아 근데 웃을 것도 없는데 뭘 웃느냐. 내가 속상한 게 많고 할 일도 많고 지금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 나이가 이제 들었으면 지금까지 한 게 전부이고 더 이상 하려고 하는 건 욕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자님이 태산을 가는데 이건 공자가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태산을 가는데 웬 노인네가 90 정도 된 노인네가 아주 해맑게 웃고 있어. 그 당신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고 그러십니까? 너무 좋다 이거야. 그게 뭐가 좋아서 그러시냐 했더니 세 가지가 좋아서 그렇대. 세 가지가 뭐냐 했더니 우선 첫째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벌써 축복이야. 기적이야. 더더군다나 요새 지난번에 2000년부터 2년 동안 뭐야 코로나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숱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십만 명이 벌써 그냥 죽어 나갔어. 안 죽은 것만 해도 기적이야 지금. 거기 같이 휩쓸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 감사하죠. 살아있음에 감사. 그리고 먹고 사는 걸 갖고 있음에 감사.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아주 사소한 거에 감사하는 걸 듣고 유관노인이라
이 사람은 스스로 자관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가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가 감사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경전을 왜 배우는 거예요? 자꾸 내 삶에 행복을 느끼려고, 행복하려고. 근데 진짜 행복은 100살 살아보니까 저 누구야? 김영석 교수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100살 살아보니까 왜 행복하냐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니까 베푸는 데 있다는 거야. 내 그동안 배우고 또 자기가 번 거를 다 줌으로써 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체가 봉사이자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기 위해서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혼자 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못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요새 참 대단한 게 요새 평균 구골 안에 몇 살이 나오는 줄 알아요? 90살이에요 다. 전에는 60살이면 구골 안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90살이 벌써 20년 사이에 2, 30년 사이에 2, 30년이 올라가 버렸어. 여기 벌써 오신 분들은 100세가 다 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더라도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된다니까 막 많이 있어서 좋은 걸로 착각을 해.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끝난 거야. 최고 부자야. 근데 딴 사람까지 밥 사줄 돈이 있다. 그럼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특히 뭐가 있어야 돼? 좋아하는 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야 돼.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 유학을 전공하고 또 유학과 관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자꾸 자신을 감사한 생활로 바꿔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그러면 시간이 1년, 2년, 10년 지나면서 뭐가 됩니까? 얼굴이 싹 펴져. 그러면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종명이 기다리고 있어. 종명. 종명 아세요? 마칠 종자에다가 목숨 명자예요. 그게 최고의 이제 행복이야. 복의 마지막 단계가 고종명입니다. 저 홍범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서경에. 자꾸 그 착한 마음을 갖는 게 최고 좋아. 착한 게 바보가 아니에요. 요새 잘못해갖고 이익으로다가 중심되는 사회에서는 착한 게 바보로 보여. 무능력으로 보여. 아니에요. 착한 건 마지막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건 최고의 오래 사는 삶이야. 그걸 확신해도 돼. 착해야 돼. 근데 시원찮게 착하면 안 돼. 진짜 착해야지. 시원찮게 착한 건 뭐예요? 자기 혼자 마음에 넣어도 응어리 졌는데 그냥 남한테 차마 얘기 못하는 거, 그건 시원찮게 착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암이 생기고 병이 생겨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착한 건 미움의 대상이 없어야 돼. 하나도 미워하는 게 없어야 돼. 왜 미움이 없어? 원리로 알고 보니까 그렇게 왼수였던 게 아니야. 나에게 자극을 주려고 하늘이 보내준 거야. 그렇게 남보다 운명이 박복한 운명을 타고 태어난 걸 우리는 원망하는데, 아니야. 그 박복한 운명 때문에 자기 삶이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되면 박복한 운명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미움의 그 원인이 무효가 돼. 그러면은 자꾸 뭐가 돼요? 장수하는 길로 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게 이순의 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유학의 공부를 자꾸 이제 활용해서 지금 써야 돼. 오늘의 시대,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오늘의 시대는 자꾸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축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축적의 시대가 아니야. 무슨 시대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전부 적어놨다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공부 많이 해갖고 머릿속에 두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 시대에서 현대 시대는 이게 완전히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바뀐 거예요. 5천년 역사가 바뀐 거야. 뭐가 나오면서? 이
핸드폰 이게 나오면서 AI가 나오면서 전혀 바뀐 거예요. 그게 뭐만 하면 돼. 요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게 뭐야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물어볼 게 없어요. 핸드폰 누르면 다 나와 있어. 한글로 다 써놨다가 뭐든지 한번 눌러서 확인해 봐요. 다 있어. 조금 틀리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요새는 축적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지식이 다 축적돼 있으니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건 근사록이 못하는 저 지식을 자꾸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근사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오늘날 내가 삶에서 어떤 의미가 주느냐, 이것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체크해 갖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자꾸 많은 지식 배우려고 적으려고 애쓸 거 없어요. 이제는 적고 기록하고 암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 축적에서 뭐예요? 활용의 시대로 바뀐 거를 명심하셔갖고 이제 의식을 바꿔야 돼요. 전부 다 이제는 뭐야? 자꾸 내 생각 행복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식을 활용하느냐, 또 이걸 이해하느냐, 그리고 써먹을 거냐, 이렇게 이제 의식을 바꾸면은 이제 오늘 근사록 의미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근사록을 설명하려고 처음에 칠판을 썼다가 지금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칠판에 쓴 게 도와 이로 넘어갔어요. 아까 저 그 얘기도 미처 얘기를 끝내지 못했는데, 중국에서 유학을 꼭 이해하려면 두 시대를 꼭 알아야 되는데 하나가 선진시대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억하시죠? 선진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라고요? 공맹순. 아, 이제 착착 그건 이제 의식을 알아야 그걸 맹잘 보더라도 아, 요런 입장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그걸 활용하도록 해야 돼. 공맹순, 선진시대. 또 하나 시대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야? 그게 송나라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나라는 선진시대는 공자님이 551년 BC에 태어났으니까 BC 500년 전 했는데 저기는 이 100년경이에요. 그 송나라는 1100년에서 500이면 1600년의 간격이 있지만은 바로 선진시대와 송나라 때. 왜 송나라가 중요하냐? 그걸 아셔야 돼. 선진시대의 사상을 도라고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도. 선진시대의 사상이 도야. 도가 뭘까요? 도. 이 길도자죠. 움직이는 거예요. 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걸 도라고 그래요. 움직이는 거. 차가 움직이는 길. 운행하는 거. 하늘이 운행하는 걸 천도라고 그래. 땅이 움직이는 걸 지도라고 그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걸 인도라고 그래요. 도. 이해가 되겠죠? 뭘 행동으로 하는 실천하느냐, 뭘 움직이느냐, 뭘 행동하는 거예요? 알맹이는 뭐예요? 도의 알맹이는 뭐예요?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아셔야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니까 활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지. 이제 공부가 많이 되셔도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만 맥혀. 그러면 안 돼. 맥히는 게 터져야 돼. 그 터지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터지는 걸. 유학은 통해 철학이에요. 통해야 돼. 탁 터져버려야 돼. 그럼 막힌 게 터져버렸으니까 통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늘도 통해, 땅도 통해, 천통, 지통, 인통, 역통, 사통, 도통 다 통하는 거야. 그 유학은 통해 철학이에요. 불교는 가계 철학이고, 노장은 명예 철학이고, 꼭 특성이 달라요. 불교는 깨달을 각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깨달느냐? 공을 깨달는 거예요. 진공. 그 묘유의 세계, 진공 묘유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유학은 통하는 거예요. 전부 통해버리면 화련관통이라고 그래. 거기서 주자가 얘기한 거죠. 그 통해 철학.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하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공부한다고 여기 관심이 있어서 유교대학에 들어가셨는데 유학에 대해서 조금 접근은 했지만 유학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아마추어 수준이냐, 프로 수준이냐, 이걸 가늠하는 잣대로다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그야말로 아마추어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또 일부 아는 거예요. 뭐 아마추어가 먹고 그 세계 선수가 될 게 뭐 있어. 그냥 자기 취미서 즐기면 되는 거지. 아니 물어보면 모른다 해도 돼. 그 아마추어즘의 각 특징일 수 있어요. 프로는 두 가지가 돼야 돼. 그 분야의 프로라면 그 분야의 프로예요. 모든 거에 프로일 수는 없죠. 한 분야의 프로다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질문이 나오는데 대답이 안 된다. 아직 프로가 아니야. 아마추어야. 이해가 돼요. 그걸로 기준을 삼으면은 조금 이해하는 게 쉬워요. 누가 얘기하면은 자기는 꽤 많이 한다 해서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아는 지식 갖고 막 살려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주 더 많이 알려면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면 질문하는데 대답 못했다. 암만 수준이 대단해도 그건 시원찮은 거야. 아직도 아마추어일 뿐이야.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누구한테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론이 깊기 때문에 대학생만 상대한다. 안 돼. 초등학생 여기 어린아이 3살한테도 얘기해. 말 트는 애만 있어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프로야. 프로는 무슨 질문도 맡김없이 대답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오상지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오상지덕이 뭐야? 인, 의, 예, 지, 신. 이 덕목 자체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걸 설명하려면 더 어려워. 근데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은사님이 있었어. 마침 그때 가족을 데려오냐고 애들들이 막 따라왔어. 선생님 저 유학에 대가이시니까 저 애들 좀 불러서 교육 좀 시키래. 오상지도 덕이니 뭐 이런 거 가르치라는 거지. 인도 얘기하고 의도 얘기하고. 근데 그 선생님은 가르치라니까 그래? 그걸 해결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알아요? 그 애들한테 이 인의예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졸고 애들 도망가 버려요. 다 불러. 얘들아, 내가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애들 5살부터 10살 초등학생 이런 애들 모아놓고 유학 강의하는 거지. 여러분 뭐가 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부분적으로 다 응용하면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분의 독특한 걸 보고 그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불과 20분도 안 되는 사이에 강의 끝난 거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불러갖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대답을 잘하면 내 상품을 주겠노라. 몇 가지 좀 물건도 갖다 놓고 그리고 그랬더니 애들이 호기심 있어갖고 다 모였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어라. 이 세상을 살려면 착한 사람이 있고 힘센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게 뭐예요? 지덕체지 뭐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지이고 착한 사람이 덕이고 가장 힘세고 건강한 사람이 최고. 지덕체 아니에요. 너희들은 무슨 사람이 될래? 그러면 서로 나서서 나는 착한 사람 되겠다. 나는 힘센 사람이 되겠다. 나는 아주 그냥 착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됐다.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질문하겠다. 대답하는 사람에게 더 주겠다. 상품 주겠다. 그러는데 애들이 전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첫째 질문하는 거.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일 것 같으니? 그걸 질문한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착하지가 않아. 근데 애들이 더 빨라요. 어른들은 지금 생각해갖고 또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연구하는데 애들은 즉발적으로 나와. 사기꾼이요 그러는 거야. 아, 사기꾼이 뭐야? 머리는 좋은데 아이 본심이 착하지 않으니까, 사욕이 많으니까 지거 만들려고 한 거니까 사기꾼이 나와. 상품을 탁 줘. 아, 대답 잘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힘은 세고 건강하긴 했는데 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일 것 같으니? 그랬어. 그랬더니 애가 누구야 그게? 여러분들 또 생각해야 돼요. 그게 조폭이지 뭐야, 강도지. 힘은 있고 아이 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결론을 내고 끝내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지덕체가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착하지 않으면 지와 용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워야. 근데 요새 지금 그 정치판에서 다 나오는 게 전부 착함이 상실된 거예요. 착한 것이 드러난 게 염치거든, 양심이거든. 그 문제가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사퇴하고 사직을 해야 돼. 요새는 양심도 없어져 버렸어. 두껍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걸리면은 나만 걸렸냐 그러고 말이야. 아주 그냥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라. 그러니까 잠깐 애들한테 뭐 20분도 안 되는 소에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프로로서의 활용이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다시 얘기했어요. 지금 질문으로 아까 하다가 하도 대답 안 하시길래 내가 지금 딴 거 얘기를 자꾸 빠져나간 거예요. 도의 핵심은 뭐예요?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운행한다 그랬는데, 핵심은 한 글자. 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도는 운행하고 실천하는 거고 내용은 덕이야. 덕 목으로 들어가면 인, 사랑의 덕, 정의, 정의의 덕, 예, 실천의 덕, 그리고 지혜의 덕, 그리고 신, 믿음의 덕. 이걸 오상지 덕목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불변성이자 보편성인 원리야. 이 덕을 실천하는 거야. 그게 도덕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걸 강조했던 시대가 선진시대야. 그게 선진시대는 도의 시대야. 도덕의 시대야. 도덕을 실천하는 시대였어. 그렇게 믿고 따라라. 근데 송나라에 와서는 바뀐 거야.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 영어를 쓰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패러다임도 여러분들이 못 듣던 얘기다. 신문을 읽다 보면은 못 듣던 글자 단어가 영어가 많죠 주로. 그게 나온다. 그럼 바로 핸드폰 쳐봐. 그럼 바로 나와요. 핸드폰에 단어 지식이고 딱딱 나와. 핸드폰은 패러다임이라는 건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옳다고 하는 것이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면 바뀌어야지. 안 바뀌면 죽는 거야.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건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하면 설명 잘하는 게, 여러분들 저기 때에는 태중에 있었을 때에는 어딜로 시험을 쉬어, 숨을 쉬어, 어딜로 먹이를 먹어. 배꼽의 줄로 생명을 하잖아요. 그죠? 배꼽. 이게 중요한 생명 루트야. 이게 이목구비 이게 아니야. 배꼽이야. 근데 태어나는 순간 뭘로 바뀐 거예요? 판이 바뀌었다 그러죠. 그걸 뭘로 바뀐 거예요? 입이 터지면서 이 배꼽은 닫아버려야 돼. 아직도 태어났는데 배꼽으로 살았기 때문에 배꼽을 생각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래. 이게 단순한 이념의 전환이 아니에요. 생사가 갈라지는 전환점이야. 패러다임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가는 거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덕을 얘기했는데 의구심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나온 게 송대유학이야. 그 송대유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학. 이는 원리야. 아까 도가 있으면 도의 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거야. 아, 실천하라 그랬는데 왜 실천하느냐? 이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치, 원리. 이치가 끝에까지 올라가면 태극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치에 절대 이치까지 올라가. 상대 이가 아니에요. 절대 이까지 올라가면 태극까지 나와. 그 이 진리라고 그러는 건 태극이고 진리고 그 절대 이치예요. 그게 여기까지 들어간 게 송대유학이야. 그게 똑똑해진 거지. 따져서 분석해서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송대유학을 이학이라고 그러고, 유학이 새롭게 황골퇴했다. 패러다임을 바꿔줬다.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그래요. 이학, 신유학. 근데 뭘 따지는 게 핵심이 제일 좋을 거야. 이것도 한 글자가 뭘까요? 덕을 실천하는 게 도덕인데, 이치를 따지는데. 예? 예? 원리야. 아니, 원리, 요 글자 뜻은 원리인데 뭘 원리를 따지느냐 말이야. 무슨 일에. 아까 실천은 좋은데 이건 실천이라는 뜻을 자꾸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실천은 이제 알았고, 뭘 실천하느냐는 건 덕을 실천하는 거지. 이게 알맹이지 사실은. 알맹이를 실천하는 건데 뭘 실천해? 그리고 뭘 원리를 따져? 물론 지적인 영역을 통해서 이치를 따지는 거니까 지식이 중요해지고 그랬죠. 이는 이미 얘기했어요. 현상의 세계를 얘기할 땐 요거를 보통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기라고 그래요. 기. 이건 상대적 용어예요. 근데 유학에서 성대에서 따진 이유가 이학인데 왜 이를 따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서 다양하게 무슨 얘기가 나와도 거기 꼭 맞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다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윤의 이의를 따지는 거예요. 윤. 그걸 윤리라고 그래. 윤리도덕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초등학교 때는 도덕이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뭐가 돼버려요? 윤리가 돼버려요. 이제 조금씩 깊어지는 거야. 윤이 뭔지 아세요? 윤. 이 한자를 아시는 것 같아도 유학의 중요한 글자들은 좀 천착해서 정확하게 아까 5글자, 사람 인자 5개, 7개 나오셨는데 그렇게 천착해서 하셔도 되고, 특히 기본 특성의 철학적 의미를 꼭 아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사람을 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까 쓰셨지만 인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윤이라고도 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에 통용되는 얘기인데 각각 다 특성이 달라. 이거는 대표적으로 쓸 때 인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고유명사예요. 모든 만물, 동물, 신 이거와 구분시키려고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일리 들어가면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회적 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사랑이 구현된 인간 사회. 특히 너와 나의 관계. 이 두 개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과 물질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 아닌 거의 관계를 대물관계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과 동물이 아닌, 사람이 아닌 동물이 아닌 신과의 관계를 대신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주로 인이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통하고 연계하는 거죠. 근데 이때 유는 뭐예요? 특히 사람 관계에 초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륜이라고 그랬죠. 아까 덕목으로 얘기할 때는 인의해지신 오상지 덕목이지만 관계로 얘기할 때는 오륜 관계예요. 오륜. 인륜윤이라고 그러지만 인간관계가
5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어디든지 통치자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군신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자 관계, 그 다음에 친구 관계, 부모 관계, 남녀 관계, 그거 있잖아요. 그게 오륜이야. 그게 결국은 오륜 관계가 완성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야 의미 있던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공부하느냐? 맹자가 딱 얘기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명일륜이 하려고.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명일륜의 요 명자에다가 인자에다가 윤자를 합쳐서 명일륜인데 사람 인자는 너무 당연하니까 빼면 그게 명륜이에요. 그래서 명륜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성전이 있고 명륜당이 있지. 대성전은 사당의 의미가 있지만 인간의 삶은 오륜의 부연에 있는 거거든. 그게 이 명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학은 두 시대가 다시 정리하고서 쉬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째가 이 중국의 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두 시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시대? 선진시대다. 이제 자꾸 들으니까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슨 강의가 와더라도 요건 요 영역 속에 요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도움이 되고 활용이 돼. 선진시대. 선진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공맹순. 그 중에 제일 대표 중에 대표는 누구야? 공자. 이걸 아주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성인의 앞에 선성 칠성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공자다. 그러니까 함축되어 있지만은 그걸 새롭게 따지고 분석해서 왜 그러냐,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왜 초점을 두고 나온 게 어느 시대에? 송나라다. 송나라 때 강조한 사상이 뭐의 사상이에요? 이야. 아까 도에서 이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6사람이 나와. 요 6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송대 육현이라고 그래. 송대 육현의 아주 그 핵심처를 꼭 아셔야 돼. 무슨 인물부터 6사람 알고 쉬지요. 우리 6사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 명륜당에 또는 저 대성전에 또 분양 때 가면은 저 종양돼 있는 분들 다 있으니까. 송대 6분. 첫째가 누구야? 그렇죠. 송대 육현 그러면 아주 최고의 원료부터 얘기한다면 누구야? 주돈이. 그래서 호와 이름을 같이 하려면 더 좋아요. 염계, 주돈이. 주렴계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태계 이황 그래야지 이태계 해버리면 듣는 사람도 전부 이름이 태계인 줄 알아. 그래갖고 헷갈려서 나중에 보면 그거 고치려면 또 오래 걸려. 태계이고 본래 성과 이름은 이황이다. 태계 이황, 율곡 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염계, 주돈이.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 유명한 사람 순서, 중요한 사람 순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연대라고 하면은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은? 예? 아니, 두 번째 연대이면서 중요한 사람이 장제, 횡거장제.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이 그 다음에 강절소홍. 소강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네 번째 중요한 사람이 이제 명도 정호. 그 다음에 5번째 이천 정희. 6번째 회암 주희. 이걸 송대육현이라고 그래요. 송대육현. 송대육현이 다 중요한 걸 꼭 아셔야 돼요. 그 송대육현을 종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부 종합하고 한 사람. 그게 주자야. 주희. 그게 주자가 대단한 거야. 종합했으니까. 선진시대 핵심 인물이면 공자라고 한다면 송대의 핵심 인물은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게 이 공자와 주자 이 두 인물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송대 육현의 사상을 모아서 핵심되는 걸 뽑아갖고 현실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걸 뽑아놓은 책이 근사록이야. 이 근사록이 그래서 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이학, 성리학,
그러니까 철학적인 의미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요 근사록은 바로 송대 육편의 책을 다 보려고 하면 좋은데 핵심되는 것만 주제별로 뽑은 사람이 주자야. 그 주자가 편집을 한 책인데 그 송대 육편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걸 모아놓은 책인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걸 한번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만 그냥 핵심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인식해도 안 본 것보다는 낫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쉬었다가 지금 25분 좀 지났는데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하겠어요. 질문은 쉴 때 하셔도 돼요.